그날 밤 나는 평생 잊지 못할 일을 저질렀어. 아, 이희야. 길을 꺼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지. 누가 들어도 욕할 일이라는 거나도 잘 알아. 우리 여보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도 해가 지났어. 그날 이후의 시간은 멈춰버렸지. 낮에는 괜찮 은척 사람들 속에서 웃었지만 밤이 돼 면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 텅 빈 집 식탁 위에 혼자 놓인 밥그릇 하나, 창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마저 마음을 후볐지. 우리 딸의 진이는 회사 일 로바 빠져줘 오지 못했어. 그 말 뒤에 라붙는 정적 이열만하게 개 느껴졌는지 몰라. 그렇게 공허 한나날이. 어지던 어느 날 밤 늦게 전 화 한 통이 걸려왔어. 장모님, 적은식이에요. 기침이 섞인 쉰 목소리였지. 딸과 별 거중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가 아프다는 말에 가만 히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 밥은 먹었니? 대답 대신 약한 숨소리만 들렸어. 순간 내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어. 여보가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 심으로 걱정했지. 이유는 몰랐어. 그냥 그랬어. 밤하늘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지. 냄비에 닭죽을 끓이고 약봉지를 챙겼어. 그렇게 나는 우산을 들고 근식의 집으로 향했어. 젖은 아스팔트 위에 비친 가로등 불빛 이마치 내은 들리는 마음 같았어. 문을 열자이 미안 불빛차 내 침대에 누워있는 근식이 보였어. 창백한 얼굴, 젖은 이마, 떨리는 숨. 장모님, 이러시면 안 돼요. 그가 말했지만 나는 조용 히웃으며 수건을 들었어. 괜찮아. 아픈 사람 두고 그냥 갈 순 없잖아.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체온 을 다시 느껴 그게 위로였는지 외로움 이 만든 착각이었는지야 직도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조용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 흘러가기 시작했어. 여보가 떠난 뒤 처음 맞은 겨울은 유난 희길고차가 왔어. 아침에 눈을 뜨면 들려오던 그의 기침 소리도 커피 내리는 향기 도사라진 지 오래였지. 빈방 은 너무 커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소리감에 아리쳤어. 사람은 이렇게 조용한 새 상속에서도 숨을 쉬는구. 나 그 사실이 그때는 이상하게 원망스러웠어. 매일 아침이 면자동처럼 주전자 의물 울리고 혼 자식 타게 한 아기 미호를 온 자식 타듯하고 이내 내려놓곤 했지. 텔레비전을 켜면 소음이 위로가 될까 싶었지만 그마저도 몇 분 울넘기지 못하고 꺼버려. 하지만 그들 의일상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내 시간은 멈춰 있었어. 돌아와 문을 닫으면 다시고요. 시계 초침 소리 만방 안을 돌아다녔어. 불을 끄면 세상이 온통 까맣게 변했어. 그 속에서 여보의 얼굴이 떠오르고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어. 혜진이는 바쁜 회사 생활로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 그 아이도이 제나에게서 멀어지는구. 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 엄마, 오늘은 야근이에요. 내일 전화할게요. 짧은 그 말 한마디에 내야 루가 다시 텅 비어버렸어. 그래도 괜찮다고 일의 집 중화라고 말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손끝이 떨렸어. 그렇게라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게 내게는 전부였거든. 하루 이틀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이 쌓여갔어. 머리도 감지 않고 거울도 보지 않고 식탁에는 먼지 가 쌓여갔어.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대로 늙어가면 내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져도 괜찮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 그날 밤 창문 밖으로 비가 내렸어. 물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지. 그 흐름을 따 나눔길을 옮기다 문득 내 손등을 보았어.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톱 밑엔 잔 먼지가 끼어 있었어. 나도 한때는 예쁜 손이라 불리던 사람이었는데 그 생각에 괜히 웃음이 나왔어.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 여보를 위해, 딸을 위해 평생 누군가 곁에서만 살았던 내게 처음 생긴 속 사귐이었어.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서 을대 낯선 여자가 서 있더군. 부은 얼굴, 흐트러진 머리. 하지만 그 눈 속에는 아주 작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 나는 그날로 집 근처 헬스장에 등록했어. 운동을 잘하려던 것도 몸 매를 가꾸려 던 것도 아니었어. 오랜만에 땀이 났고 심장이 뛰었거든. 그렇게 조금씩 내 일상이 변하기 시작했어. 아침에 눈을 뜨면 이유 없이 걷고 싶어. 고몸이 아파 도헬스장에 가고 싶었어. 거울 속에 땀에 젖은 내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 그렇게 내 안 애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어. 참 이상하지.
그저 혼자였을 뿐인데 내 안에서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냄새가 났어. 그게 외로움의 끝이 아니 라어 점연시 자기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어. 운동을 마치 고 나오는데 바람에 묘한 봄 냄새가 섞여 있었어. 마음이 한 결가벼워진 기분이었지.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 화면에 혜진이라는 이름이 떴어. 오랜만에 전화했어. 엄마 요즘 잘 지내요? 그 아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 응? 운동 다니면서 나름 괜찮게 지내. 왜? 잠시 침묵이 흘렀어. 그리고 뜻밖의 말이 이어졌지. 사실은 근식 오빠랑 별거 중이에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 무슨 말이야? 싸웠어. 혜진이는 한 참 동안 말을 잊지 못하다 가납게 속상했어. 엄마 그게 오빠 가 너무 커요. 그래서 힘들어요.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라 되물었지. 하지만 곧그 여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그 의미를 아챘어. 그게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같이 잠도 못 자겠어요. 입술이 마르고 손끝이 차가워졌어. 그 말 이웃습 꽝스럽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 걔 마음이 복잡했어.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어딘 가모를 호기심이 스쳤어. 회사 근처 원룸에서 혼자 살아. 근식 오빠는 그대로 있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대 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 며칠 뒤에 진이에게서다 시 전화가 왔어. 엄마 나 다음 주에 미국 출장 가요. 2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근식이는 엄마 절대 근식 오빠한테 연락하지 말아요. 우리 별거 중이라는 거부 모님들한테 는 비밀이에요. 괜히 오해 생기면 안 돼요. 알았어. 걱정 말고 다녀와. 그렇게 말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마 음이 편치 않았어. 며칠 후였어. 밤이 깊어가던 시간문 듣그 생각이 떠올랐어. 그 걱정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 결국 나는 휴대폰을 들었어. 여보세요? 장모님. 그의 목소리는 한껏 힘이 빠져 있었어. 근식 목소리가 왜 그래? 감기에 걸려서요. 열도 나고 기침이 심해요. 며칠째 제대로 못 먹고 누워만 있었어요. 병원은 갔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약만 사다 먹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 로들리는 그 의기침 소리 가가슴을 찔렀어. 그럼 내가 죽 좀 끓여서 갈게. 안 돼요, 장모님. 오해 생기면 무슨 오해야. 아픈 사위를 챙기는 게 뭐가 이상해. 그날 밤 나는 냉장고 문을 열어 닭가슴 살과 쌀을 꺼냈어. 큰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약봉지를 손에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두근거림이 함께 올라왔어. 아픈 사람을 챙긴다는 단 순한 이유 뒤 애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던 거야. 혜진이가 알면 괜찮아. 밥 먹고 약 먹어야 낫지. 그는 더 말하지 못했어. 그날 따뜻한 죽냄새 가좁은 거실에 퍼졌어. 테이블 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냄새 속에서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때 아주 조용히 시작된 무언가가 있었어. 그건 연민이 었을지도 모르고 오래된 외로움의 그 림자가 손을 내민 순간이 었을지도 몰라.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느꼈어. 누군가를 위해 해문을 나선 내 발걸음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거의 매일 근식의 집을 들렀어. 죽을 끓여서 가져가고 방을 환기시키 곧빨래를 널 고그런소소 한 일들 말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행동이 의무가 아니 라기다림이 되어 있었어. 눈을 뜨면 그 의안부감은 젖떠올랐고 하루가 저물 명그가 괜찮은지 궁금해. 사람 마음이란 참 이상하지. 누군가를 챙기다 보면 그 사람이 내한 애자리를 잡아버려. 근식이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내 앞에서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 함께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을 때 면허전지요 램부부처럼 편안했어. 가끔 내 손에 밥풀이 묻으면 언제가 할게요 하면서 툰손으로 닦아주곤 했어. 그 손 끝이다. 을 때마다 내 가슴이 이상하게 떨렸어. 왜 그런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 그냥 오랜 세월이 꽂이낸 감정들이서 하루는 그런 일이 있었어. 근식이 가식 타기컵을 찝 으려다 힘이 풀려 엎질렀어. 물이 바닥에 흩어지고나 는 재빨리 숟건을 들고 무릎을 꿇었지.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 너무 가까웠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무언가가 흘렀어. 피할 수 없는 온기, 설명할 수 없는 떨림. 나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어. 괜찮아. 내가 치울게. 목소리가 떨렸어.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어.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그의 시선이 자꾸 떠올랐어. 그 눈빛엔 외로움과 그리 움그리고와 주조용한 호소가 섞여 있었어. 여보가 떠난 후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어떤 감.
정이 내 안에 서움직이고 있었어. 그게 죄인지 생명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 며칠 뒤근식 의열은 완전 희내렸지만 아직 기운이 없었어. 머리도 감지 못한 채 며칠을 버텼다며 웃었지. 냄새나죠, 장모님? 그는 어색하게 웃었어. 나는 장난처럼 말했어. 그럼 씻겨드려야겠네.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 만내 가슴은 이상하게도 근거렸어. 뜨거운 물을 바다수건을 적시고 방으로 들어섰을 때 공기마저 묘하게 달라졌어. 근식이는 조용히 누워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얼굴을 닦았어. 땀에 젖으니 막가칠한 턱, 선 그 아래로 이어지는 목, 덜미. 수건이 그의 피부 위를 천이 지나갈 때마다 내 손 끝이 떨렸어. 됐어요, 장모님. 그가 속삭였지만 나는 들리지 않는 척했어. 팔과가 가슴을 닫고 배 쪽으로 내려갔을 때였어. 그때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어.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방 안에서 우리 의숨결만이 겹쳤어.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 서무너지는 소리가 났어. 너무 오래 죽어 있던 마음. 이 갑자기 깨어난 듯했어. 죄송합니다, 장모님. 이놈이 제멋대로 수건을 쥔 손이 흔들렸고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피할 수 없었어. 괜찮아. 내 입에서 그런 말이 새어나왔어. 그것은 위로였고 동시에 허락이었어. 창문 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릴 때마다 방 안 애공기가 더워졌어.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어. 긴 침묵 끝에 내가 먼저 눈을 감았어. 그 순간 세상 애모든 소리 가물어지고 오직 심장 소리만 들렸어. 누군가의 품 애안긴 개연 재었는지게 억나지 않았어? 너무 오랜만이라 낯설고 또 그만큼 간절했어. 그날 밤 나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것은 오래된 두 외로움 이부딪혀만 든 작은 불꽃 같았어. 아무도 몰래 조용히 타오르는 불빛 하나.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나는 그 불빛을 끄지 못했어. 새벽이 밝아 오고비 소리 감아질 때 그는 잠든 얼굴 론의 손을 잡고 있었어. 한동안 그렇게 바라보다 가조용히 손을 빼려는데 그가 잠결에 말했어.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애네 안에 죽 은마음이다. 시 살아났다는 것. 참모 순된 일이야. 사람의 마음 은그렇게 한 순간의 방향 을읽기도 해.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거울 앞에 섰어. 주름 진 얼굴이 조금은 달라 보였어. 생기가 돌고 눈빛이 반짝였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어.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이 나쁘지 않았어.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외로우면 죄와 위로의 경계에 가으려져. 나는 그 경계선 위에서 숨을 쉬고 있었어. 그리고 그때는 몰랐어. 그 한 걸음이 앞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창문을 열면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 고급빛 속에 석은 시기는 조금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 얼굴에 생기가 돌고 미소 가자자졌어. 어느 저녁식 탁에 마주한 은우리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더니야. 길을 꺼내게 되었지. 근시가해진 이간에 간호 무크다고에 서별고 중이라고 했던 말. 그게 진짜야.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 근식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개를 들었어. 눈빛 속 애망설임이 가득했어. 장모님 혹시 그 말 혜진이한테 직접 들으셨어요? 그의 가직접 말했어.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그는 한참 동 안 아무 말이 없었어. 그리고 마침 내아 주조양이 입을 열었어. 순간 내 손에 들려있던 컵이 떨어질 뻔했어. 뭐라고?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혜진이가 회사 상사랑 바람이 났습니다. 미국인 사장이었어요. 이름은 스티브. 몇 달 전부터였죠. 숨이 막혔어. 귀가 멍해지고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어. 그게 진짜야. 네, 처음엔 야근이 많다고 더니 주말에 도출근한다고 했어요. 이상해서 회사 앞 회석이 다렸는데 스티브라는 남. 자랑 손을 잡 고차에 타더군요. 근식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체념에 가까웠어. 처음엔 부인했지만 결국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성생활이한 맞아서임들 없다고. 마치 오래된 유리가금이 가득 내 마음의 금이 툭 곧갈라졌어. 그럼 내가 크다는 말은? 그는 쓸쓸하게 웃었어. 그건 그냥 핑계였어요. 아마 장모님 이 충격받을까봐 그런 말을 한 걸 겁니다. 실제로는 스티브가 더 좋았겠죠? 외국인이라 멋있어 보였으니까. 잠시방 아니고 요해졌어.
창문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마 저 멀리 들렸어. 그럼이 번출장, 도출장이 아니라 여행이었어요. 스티브랑 하와이로. 그는 고개를 숙였어.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 가무너졌어. 딸아이간의 유일한 피부 티가 나를 속 이고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나랑 근식이가 이런 관계가 된 거. 그건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결국 다혜진이가 만든 거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 장모님, 저도 죄송합니다.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죄책감이 상하게 사라졌어. 대신 뜨거운 분노가 밀려왔어. 아니야, 근식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배신당한 건우리야.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 죄가 아닌 위로로 금지된 사랑이야 닌구원으로.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았어. 2주 뒤에 진이가 돌아왔어. 공항에서 곧장 근식의 집으로 찾아왔지.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어. 오빠, 우리 이제 정리하자. 서로 힘들잖아.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어. 근식이는 아무 말 없이 서명했어. 하지만 진짜 폭풍은 그 다음에 닥쳤어. 짐을 가지러 들어온 혜진이가 내 모습을 본 거야. 엄마, 왜 여기 있어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엄마, 설마. 그 목소리 속 앳믿을 수 없다는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어. 그래, 내가 생각하는 그거야. 미쳤어요. 엄마가 어떻게 제 남편이랑. 그녀의 외침은 칼날 같았어. 하지만 나는 처음으로 끝까지 피하지 않았어. 넌 이미 다른 남자랑 바람났잖아. 우리를 속였잖아. 넌 남편을 버렸고 난 그를 위로했을 뿐이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그리고 이내 소리쳤지. 엄마 후회하게 될 거예요. 세상 이 엄마를 어떻게 볼지 두고 봐요. 문이 쾅 닫히며 공기가 얼어붙었어. 그날 이후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어. 이웃들이 수군거렸고 친구들은 전화를 끊었어. 지선아, 아무리 외로워도 그건 아니잖아. 그 말이 가장 아팠어. 남자 가지킬 건지 켜야지. 내가 사람이냐?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후회하지 않았어. 다만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서 결국 우리는 떨어져 지내기로 했지. 지선 씨, 우리가 잠깐 떨어져서 생각을 정리해요. 이게 감정인지 운명인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혼자 앉았어. 눈물이 흘렀어. 사랑이 이렇게 아프 곳에 상은 이렇게 잔인하구나. 창밖으로 다시 비가 내렸어.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 그래도 난 살아있구나. 그날 나는 비로소 깨달았어. 우리가 저질 른일은 죄였을지 몰라도 동시에 구원이기도 했다는 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완벽한 선택, 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거라는 걸.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을 택한 여자가 되었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 근식과 헤어진 지 며칠만 애세상이다. 시회색으로 변했어. 밥맛이 사라지고자 미우지 않았어. 휴대폰을 들 얻다 놨다 하며 그의 이름을 수십 번이 나눌렀지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어. 세상의 모든 소문 과손과 락질이 내어 깨 위에 얹힌 듯 무거웠어. 그래도 참아야 했어. 그 사람을 지키려면 우리 함께 만든 그 작은 온기를 더럽히지 않으려면 눈앞이새 하얗게 변하면서 숨이 막혔어. 의식이 흐려 지기전마지 막으로 떠올랐던 건 근식의 얼굴이었어. 근식 씨. 그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었지.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어. 옆에서는 익숙한 손이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어. 근식이었어. 그의 눈은 빨갛고 얼굴은 지쳐 있었어. 지선 씨, 정신이 들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눈물이 흘러내렸어. 당신이 없으니까 숨이 막혔어. 하루하루 가너무 힘들었어. 그 말에 근식이는 내 손을 더 꼭 잡았어. 저도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지선 씨 생각뿐이었어요. 이젠 아무리 욕을 들어도 괜찮아요. 그 순간 병실 공기가 따뜻하게 변했어.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어.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어. 그리고 그때 알았어.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의 선택이 후회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퇴원 후 우리는 오랫동안 살았던 동네를 떠나기로 했어. 여기선 아무 리버터도사 람들의 시선 이유를 놓아주지 않아요. 근식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며칠 뒤 우리는 충남 태안 의바닷가마 을로 향했어. 오래된 버스를 타고 도착한 그곳은 기부터 달랐더. 바다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고 파도 소리가 우리의 숨소리를 덮어주었어. 작은 집을 구했어. 바다가 바로 보이는 언덕 의초라한 집이었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어. 아침에는 텃밭에 서고 추를 따고 저녁 이면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었어.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마을에서 우리는 그냥 남자와 여자였어. 죄인 도장모와 사위도 아닌 근식이는 으러 귀철물점에서 일을 구했고 나는 마을 사람들 의옷을 손바느질하며 줘 금씩 용돈을 벌었어. 그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순간이었어. 가끔 은혜진이 생각이 났어. 딸아이네스 티브 아도그 다음 부사장 브라이언과 도 끝내 헤어지고 혼자 산 다고 들었어. 미안함과 분노가 뒤섞여서.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 그 아이도 결국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중이라는 걸. 우리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서는 중이겠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 어느 저녁로 의리바다를 붉게 물들이던 날이었어. 근식이가 내 옆에서 조용히 물었어. 지선 씨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잠시 노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어. 후회하지 않아. 만약 다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이 당신 손을 잡을 거야.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 저도요.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있던 그 작은 집은 세상의 끝 같았어.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겠지만 그들이 우리 의외로움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았으니까.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죄의 이름으로 숨겨진 진심도 있어. 우리 둘은 서로에게 위로였고 구원이었어. 어느 날 아침 창밖으로 도가 잔잔히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어. 이제야 진짜로 살아있까? 그렇게 나는 웃었어. 세상이 뭐라 해도 내 마음 이원하는 길을 따라온 인생이었으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참 묘해. 젊을 땐 체면 때문에 나이 들어 선두려 때문에 진심을 숨기지. 하지만 인생 끝자락에 이르면 알게 돼. 결국 우리를 구하는 건 용기라는 걸. 누군가를 사랑할 용기. 자기 자신을 용서할 용기. 나는 지금 그 용기로 살아가. 바람이 불면 파도 소리 사이로 그 이름이 들리는 것 같아. 근식씨. 그가 웃으며 대답하는 듯 했어.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고 내 마음도 그 바다처럼 고요했어. 그날의 선택 이죄였을지 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아. 사랑이란 때 로는 세상 모두를 잃어도 단 한 사람을 로인해 원받는 기적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는 확신해. 내 남은 생은 후회보다 따뜻함으로 억될 거라는. 우리 어르신들아.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나오지만 그 속에서 작은 온기 하나건 지면 그게 삶을 다시피 원해늘 물씨가 된단다.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디뎌보자. 그 끝에 따뜻한 손길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천천히 조용히 서로를 안아주며 살아가 보자. 그게 제일 소중한 거야.